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303페이지입니다. 제2절 지역권 할 차례네요. 지역권이 중요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죠. 양이 많지는 않지만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은 조금 간단한 거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의외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목적이 다르겠죠. 지역권이란 내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면, 지역권은 뭐에 관한 문제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이라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고요. 보통 지역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걸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이 필요한 땅 이런 뜻이겠죠. 편익을 주는 땅, 타인의 토지, 남의 땅을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승인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에서 배웠던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그림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을의 땅이 갇힌 땅이라면, 맹지라면, 그러면 이런 계약도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고 당연히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길이 있긴 한데 불편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니까 이때는 을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만나서 다닐 수 있게 해다오. 꼬셔서 승낙을 받는다. 설정 계약을 하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권리를 등기부에 등기했다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지역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연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은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 것이고, 갇히지 않아서 다닐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다닐 수 있게 되면 이게 뭐죠? 통행지역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와요. 요 통행지역권은 실제로 없는 권리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일반인이 이 지역권을 쓰려고 하면 몰라서 사용을 안 하고요. 또 이런 권리를 안다 하더라도 자기 땅에다가 이런 권리를 등기해줄 법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론적 권리고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성질을 보시면 1번 토지의 편익을 이용한다는 것은 의욕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은 편입받는 주체가 토지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편입받는 주체가 토지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면 그것은 인역권이라고 하고 지역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일반 지역권이 설정됨으로써 토지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하고 승역지는 1필의 토지를 벌어도 상관없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면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어떻게 해요? 전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승역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죠. 3번 지역권 무상이든 상관이 없다. 이것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무상이 원칙이고요.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또 덧붙여서 설정, 등기가 필요한데 유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인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지역권의 특질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이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비한정성하고요. 비배타성은, 자, 배타성이란 말이 뭐였죠?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게 뭐죠? 배타성이었죠. 그러면 지역권이 비배타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이 가만 보니까 갑과 을이 수쩍수쩍 끓이더니 을이 갑의 땅을 다녀요. 그래서 병이 갑한테 가서 야 인간아 나는 사람 아니냐? 나도 좀 다니다 라고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한다면 이 토지에 병도 똑같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똑같은 토지에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비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죠. 공용적.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을도 요 토지를 다닐 수가 있고요. 병도 요 토지를 다닐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결국 이 토지는 이제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공용적 성격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종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권은 주된 권리가 아니라 종된 권리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요역지에 지금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갑 승역지에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과 지역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요 갑토지에 있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왜요? 을이 만약에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굳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을이 요 토지를 정에게 양도했다면 종된 권리인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수반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부종성. 요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니까.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종된 권리인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3번 불가분성입니다.
은근히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명이 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함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요 요역지가 A와 B 두 사람의 공유예요. 그래서 A가 갑과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등기를 했다면 A만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B도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의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A와 B 누구죠?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금 A와 B가 이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는 상태인데 A가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B는 여전히 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권의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A, B 전원이 해야지만 지역권이 비로소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멸이 억제되는 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취득이 억제되는 것도 뭐죠?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하는 거다. 이렇게 머리에 숙지하신 다음에 교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외우려면요 굉장히 헷갈리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이것부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이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1. 계약 등에 의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번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문제가 있어요. 자, 왜 문제가 있냐면 점유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야 뭐 하는 거예요? 취득 시효를 하는 건데 지역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병이 요 토지를 다닌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병이 점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여든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갑이 여든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를 못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경우만은 점유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역권을 취득 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된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속이라는 말이 대단히 추상적이죠. 얼마나 다니는 것이 계속 다니는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주 다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권을 취득 시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뭘 만들어 놨어야지만요 통로가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취득 시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이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의 종류해가지고 대단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권은 뭐하지 않는 권리예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종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5번 지역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승역지 이용권 인정되고요. 2번 용수지역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농농사 위주의 사회였다 보니까
요 토지들이 논이라면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강에서 물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용소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또 지금은 논농소 위주의 사회가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를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자 스스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갑은 원칙적으로 냅두면 그만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냅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냅두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한데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의 것인데 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유 값이 저 여기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갑이 뭔 개소린가 싶어서 찾아왔더니 을이 끝내주는 뭐예요? 미인이에요. 미인. 야 완전히 그냥 뭐 못 믿어 끝내주고요.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잘 보이려고 아이고 다니시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쓸어드리고 비 오면 비 가리게 만들어주고 해 뜨면 해 가리게 만들어주고 눈 내리면 눈 가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갑이 뭐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아침마다 어떻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마당새가 된 기모를 쓸고 있었는데 을이 이사를 가서 털복숭이 병이 왔어. 병이. 그래도 그 짓을 계속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니까 병이 어떻게 해요? 을이 살고 있을 땐 기분이 해피하고 너무 좋았는데 털복숭이 병이 와가지고 멀리서 삐씩삐씩 웃고 환장하겠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그럼 정도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승역지 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는 지역권자 행위를 뭐요? 인용하고 또 일정 이용하지 않을 부작용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그 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누구도요? 특별 승계인도 정도 그 의무를 어떻게 해요?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해줘야 돼요?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정이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병을 만나서 내가 이 땅을 증여할 테니까 나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병이 삐씩 웃으면서 싫어 나 이 땅 안 받을래. 거부하면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증여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은 정은 여전히 이 짓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다. 위기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일종의 뭐냐면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받을 사람을 정해서 포기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무작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요. 부동산이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포기하는 것을 위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어가고 그 대신 정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짓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의 소멸 1번에서 일반적인 소멸사회 나오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지역권의 시효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 토지를 누군가가 취득시효했어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있던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하는 동안 지요권을 용인한 경우,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7번 특수지역권에서 의의가 나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제가 지역권을 취득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이게 왜 없냐면 독일에 있는 제도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입법자는 쪽팔리죠.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자가 이제 어떻게 고민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래서 입법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 얘기입니다. 관습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지네 땅도 아니면서 뒷동산에 가서 뭐 꼴도 배우고 염소도 막 키우고 딸감도 딸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지네 땅도 아니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 당신들 뭐야? 라고 눈을 부라리게 되고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태각을 하더란 말이죠. 아, 우리나라도 요 지역권과 같은 토지 사용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특수지역권이라고 민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가슴 아프게도 요거는 지역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소 키우고 꼴 베고 땔감을 자르는 것은 마을 토지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편익이 토지를 위한 편익이 아니라 마을 사람을 위한 편익이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뭐라고요?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넘겨보시면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역권이고요. 양도성, 상속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취득 및 규율이 나오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 마을 간의 관계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간섭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간섭이 없으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적용할 건 별로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소유자도일을 취득한다. 맞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죠.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에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쓰죠. 없습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종된 권리, 요역지상의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충구권과 방해 예방 충구권이 인정되지만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에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그 이름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소멸을 뭐 한다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이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기간을 중단하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